오늘 전북 완주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떨어져 2명이 숨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충남 공주에서 출발해 경남 합천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연습 비행 허가가 나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6일 오후 3시 29분 전북 완주 동상저수지 근처에서 경비행기가 춥니다. 당시 탑승자는 조종사 1명, 승객 1명으로 총 2명이었습니다. 탑승자 모두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사고기는 공주 경비행장에서 출발한 항공기로 1999년에 제작된 경비행기였습니다. ICP 아미고라는 기종으로 2명이 탑승 가능한 경비행기입니다. 사고 당시 사고기가 사용된 총 비행시간은 1030시간이었습니다. 기체 자체는 19년대였지만 비행시간은 1000시간이 갓 넘은 비행기로 엄청나게 낡은 비행기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사고기의 엔진 결함을 의심했습니다. 잔해를 수거하여 엔진을 모두 분해하고 호수를 모두 반으로 쪼개거나 엑스레이 투과를 통해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주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엔진 오일, 엔진 결함 등 항공기 자체에서는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조종석 창틀 부분이 기체에서 나가 떨어져 있었고 떨어진 부분에서는 알루미늄이 덧대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이전에 수리를 한 것인지 혹은 추락하며 다른 부품과 섞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수리 방식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기는 동상저수지 인근 야산에 거의 수직으로 충돌했습니다. 기체는 충돌로 인해 3등분되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종석 창틀 부분은 충돌 지점에서 약 500m가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떠나는 도중에 이미 조종석 창틀이 떨어져 나갔고 그 이후에 산에 충돌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충돌 지점 주위 나무는 거의 잘려 있었고 나무가 약 15도에서 20도로 잘려 있다는 점에서 사고기는 약 80도로 딴 것을 예상했습니다. 충돌이 워낙 강했고 이 때문에 잔해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 드론까지 동원해 잔해를 수색했습니다. 한 조종사는 44세로 전북 정읍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고 개인 취미를 위해 사고 10년 전 경비행기 면허를 취득해 경비행기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동승했던 승객은 57세로 역시 경비행기 면허를 취득했었고 본인 소유의 경비행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직 농협 임원이었고 경비행기 동호회에서 사고기를 조종했던 조종사와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고 비행은 조종사가 아닌 승객으로 탑승하여 조종사와 함께 연습 겸 관광 비행을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10시 30분에 공주 비행장에서 이륙해 1시간 20분의 비행을 한 뒤 11시 47분에 합천 비행장에 착륙해서 점심 식사를 했고 다시 오후 1시 20분에 합천 비행장에서 이륙해 남해안 쪽에서 고도를 낮추어 거제도나 통영을 둘러본 뒤 다시 공주 비행장으로 출발하기 위해 사고 1시간 전인 오후 2시 29분 고도를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주 비행장으로 가는 길목에 구름이 쫙 깔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항공기는 높은 고도를 날고 있었고 그 아래에 구름이 쫙 깔려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는 구름으로 인해 땅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주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구름을 뚫고 고도를 낮추어야 하는데 문제는 구름 속에 들어가면 조종사는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대형 비행기는 구름 속에서도 공항에서 쏴주는 전파를 통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고 조종사 역시 이렇게 앞을 보지 않고 전파를 잡아서 비행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사고기는 그런 전파를 잡는 장치가 비행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고 조종사 역시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도가 충분하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고도계를 보면서 산 높이까지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고기 조종사 역시 이런 생각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조종사들이 구름 속을 싫어하는 이유는 비행 착각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비행 착각이란 쉽게 말해서 조종사의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조종사가 착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비행기는 실제로 땅으로 추락하고 있지만 조종사는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한다거나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조종사는 똑바로 있다고 생각하는 등 여러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실제로 집에서도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선 조종사가 구름 속에 들어가 시야와 청각이 차단된 것처럼 눈과 귀를 가리고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엄지를 위로 향하게 하고
왼쪽으로 회전한다고 느껴진다면 엄지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한다고 느껴진다면 엄지를 오른쪽으로 가리키면 됩니다.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왼쪽으로 회전할 때 바로 엄지를 왼쪽으로 넘기네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엄지가 위로 올라옵니다. 즉 본인은 회전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전이 멈추었을 때 오히려 반대편인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보면 회전은 멈추었으나 엄지는 오히려 오른쪽을 향해 있습니다. 구름 속에 들어간 조종사들은 이런 비행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훈련이 잘 된 조종사들은 본인이 비행 착각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고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것만을 믿으며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조종사들은 계기판과 자신의 감각이 다른 상황에서 비행기의 계기판이 망가졌다고 인식하고 자신의 감각을 믿고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즉 실제 비행기는 하고 있어도 본인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완주에서 한 경비행기 조종사 역시 이런 비행 착각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종사는 잠시 동안만 구름 속에서 비행하면 구름 밑으로 빠져나와 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구름 속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름 속에 들어간 조종사는 비행 착각에 빠져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항적을 토대로 보면 항공기는 구름 속에서 오른쪽으로 경사지며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는 본인이 하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아마 고도를 유지하고 있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당시 사고기의 속도는 초당 105m였습니다. 이는 시속 380km의 속도입니다. 사고기인 ICP 아미고 항공기의 최대 속도는 240km입니다. 이에서 140km나 더 빨랐기 때문에 이미 비행기는 통제 불능 상태였고, 더 문제는 너무 빠른 속도로 인해 조종석의 창문이 공중에서 나가 떨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석 창틀이 충돌 지점에서 500m나 떨어져 발견된 것이죠. 창문이 나가 떨어진 이유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수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조종석 창틀에 알루미늄이 덧대져 있었던 것이고요.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공기 정비 기록에는 창틀 수리 기록이 없습니다. 사고기는 충돌하기 직전 구름에서 빠져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이미 그때에는 비행기가 통제 불능 상태였을 것이고 조종석 창문 역시 떨어진 상태였을 겁니다. 조종사는 기체 안에서 발견되었고 동승자는 충격으로 인해 기체 외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종 사고조사 보고서의 결론은 비행 중 구름 속에서 강하하며 조종사가 비행 착각에 빠졌고 이로 인해 비행 자세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경비행기 조종사들은 구름 속에 들어갔을 경우 계기판을 보고 조종하는 비행 능력을 향상시키라는 안전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비행 착각은 조종사들이 가장 많이 위험에 빠지는 요인입니다. 구름 속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행기 계기판과 자신의 감각이 서로 반대일 때 자신의 감각을 무시하고 계기판을 믿고 비행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신의 감각을 믿는다면 안타까운 사고로 연결되는 것이겠죠. 비행 착각과 함께 연결지어 파일럿 교육에서 나오는 말은 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명 자신이 맞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다른 의견 역시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행 사고를 공부하다 보면 비행을 떠나서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이 비행 착각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비행 착각에 빠진 상황이라면 계기판을 믿고 자신의 감각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